자, 이 교시는 IP에 대한 정의, 그리고 IP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역량에 대해서 봤고요. 그리고 그냥 역량을 기본으로 해서 IP의 팀 구성 사례 등을 보았습니다. 자, 이 교시는 이것을 토대로 현재 우리 한국에서 IP를 시행하고 있는 그런 교육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들어가도 되겠죠? 자, 사진은 들어가고 목소리만 남아서 진행을 할게요. 자, 이 한국의 IP 사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자, 2017년에 김소연 씨가 발표한 논문에서 보면, 자, 한국의 IP 사례들을 쭉 했는데요. 자, 여기 보면 몇 개의 대학들이 이제 나옵니다. 부산대학교, 구미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 뭐 이렇게 나옵니다. 왜 을지대학교는 없어요? 자, 이제 뒤에 이제 설명이 되겠지만, 이제 명칭이 약간씩 다른 거예요. 우리는, 통합보건 교육을 오래전부터 했었죠. 그래서 이 통합보건 교육이나, 지금 얘기하는 IP나 거의 내용은 같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좀 다르다 보니까 아마 이 사례에서 좀 빠진 거는 같은데, 일단 여기 나온 사례들의 학교를 보면, 부산대학교는 의학전문대학원생과 한의학전문대학원생이 공동으로 Problem Based Learning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양한방 협진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자, 이런 것들을 연구했다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양방과 한방의 이 의료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시행과 보는 시각, 접근하는 방법, 진단, 그리고 치료, 뭐 여러분들 뭐 양한방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이걸 통합해서 또는 융합해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것, 대단한 시도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IP의 사례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또한 구미대학교는 WHO에서 얘기한 보건의료 통합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재활 관련된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의 통합교육을 팀치료 접근 방법으로 실시하는 사례를 보였다. 자, 뭐 전형적으로 좀 전에 우리가 1교시 때 봤던 WHO에서 IP를 정의한 그런 정의에 기초해서 재활 관련한 그런 학과들이 모여서 팀 치료 접근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는 게 뭐 구미대학교의 사례고요. 자, 여기 보면 이런 단어가 나와요. 통합교육 프로그램. 자, 여기에 보건자를 한 개 넣으면 통합보건교육 프로그램이 됩니다. 자, 이거는 우리 을지대학교가 2004년 아주 예전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IP나 통합보건교육이나 그 일맥상통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광주 보건대학교. 역시 비정규 교과 과정으로 임상병리, 치유생, 물리치료, 방사능, 간호학과 등 전공 간의 연계, 협업이라는 주제로 전문 간 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 커뮤니케이션 또는 의료기관의 요양시설 기관의 견학 등을 하면서 타 전공을 이해하고 협업하는 능력을 키우는 프로그램을 적용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비정규 교육과정이라고 있어요. 비정규 교육과정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자격과정 이런 게 다 비정규 교육과정이에요. 즉 학정이 부여되지 않고 수강료나 또는 정부의 어떤 지원 사업을 받아서 학생들에게
일정 시간 교육을 이수를 시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뭐 이수증 이런 건 줄 수가 있겠죠. 근데 학점으로 인정받지 않는 모든 교육과정을 비정규 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광주보건대학교는 아직 학점으로 인정을 받지 않고 비정규 교육과정으로 이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 을지대학교는 이게 학점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죠? 2학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주 큰 거예요. 정규 교과 과정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면 하나의 학점을 인정받고 정규로 교육을 받았다는 걸 교육부에서 인정해 주는 거죠. 아, 이 학생은 대학교 교육 과정에서 이러한 교육을 받았다. 근데 이제 비정규 교육 과정은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학교 자체에서 인정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공식력 또는 졸업하고 나서 어떤 외부 기관에 그러한 이력서를 제출할 때 차이점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학교에서 지금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구미대학교 역시 지금 비정규 교육과정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활성화가 되고 프로그램이 정착이 되면 당연히 정규 교육과정으로 이렇게 발전을 시켜서 많은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사례들을 많이 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부산대학교 사례를 조금 더 살펴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양한방 협진의료를 위한 교육체계를 확립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IP의 그런 핵심 요소들을 이용한 그런 전문 직관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 보면 그런 것들을 이제 마련을 합니다. 예, 양한방 협진 체제 구축을 통해서 한의학과 의학 이런 것들을 발전시킨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학제 간 공동 연구를 하겠다. 그런 거고요. 자, 이러한 것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부산대는 양한방 협진 모니터링 센터 등을 개소를 해서 자, 이런 것들이 체계화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다라는 게 이제 기사에도 실리고 사례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구미대학교도 어떤 하나의 그 모멘텀, 이렇게 모티베이션을 주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자, 이러한 모티베이션을 통해서 IP를 학생들에게 교육시키고 또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치료 통합 선서식이라는 거예요. 뭐 여기 안에는 이제 임상 실습 사례 발표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총장님이 직접 나와서 이러한 통합 선서식에 나와서 이제 격려도 해주고 향후 자 이런 것들이 구미대학교에서 어떻게 보면 핵심 특성화 교육으로 자리매김하겠다. 뭐 격려도 하고 한 내용들이 여기에 신문 기사에 실린 내용입니다. 여기는 지금 재활치료만 일단은 이렇게 IP로 교육과정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좀 더 이렇게 확장이 되면 재활치료 분야뿐만이 아니라 뭐 의료, 행정 또는 더 나아가서 심리 또는 사회복지 더 확대될 수 있겠죠. 그때 보면 보건과 관련된 모든 그런 학과들이 함께 이런 IP 교육에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다음이 광주보건대학교입니다. 광주보건대학교는 2018년부터 일단 스타트를 했는데 물론 그 전에 이제 준비를 많이 했고 현재 가장 활발히 하고 있는 학교 중에 한 개예요. 그래서 신문의 어떤 방송이나 이런 내용의 게재도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우리 전국에 이 IP 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들의 모임이 있는데요. 그 모임에 지금 뭐 회장이나 총무
즉 그 모임을 이끌어가는 곳도 역시 지금 광주보건대학교가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활발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특히 이 광주보건대학교는 이 같이 협력해서 이 IP에 들어온 학과들이 정말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의료 그 보건행정학과뿐만이 아니라 의료보장구학과 그리고 뭐 심리학과, 작업치료과는 물론이고요. 일단 그 참여하는 학과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고 향후 이제 이 광주보건은 보건 계열의 모든 학과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문호를 넓히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교육 과정들이 계속 발달돼야 되겠죠. 발전을 시키겠다고 합니다. 예, 광주보건 네, 뭐 내용들은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따라서 이러한 이제 사례들이 축적이 되고,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서 하나의 이제 교육과정 샘플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자 이러한 교육과정 샘플을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예시예요. 자 이런 샘플을 보고 각 학교에 맞는 교육과정들을 만들면 되는 거죠. 여기에 지금 예시로 나와 있는 교육과정은 정규 교육과정이에요. 학점을 부여하는 정규 교육과정이 되겠고요.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으면 일단 이런 커리를 좀 모티베이션 해서 축소하면 되죠. 비정규 교육과정을 한다면 뭐 5일짜리, 10일짜리 이렇게 해서 축소한 프로그램으로 적용을 해도 됩니다. 자, 이러한 교육과정을 잠시 이렇게 살펴보면 자, IPE 교육과정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러한 교육과정을 이제 학교에서 시행하기 위해서는 추진 체계들이 필요하죠. 이 당연합니다. 어떤 제도가 이제 만들어지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추진 체계, 프로폴전 시스템 중요한데요. 자, 여기서 세 가지로 좀 추진 체계를 볼 수 있습니다. Participation Department, 참여하는 학과들. 자, 좀 전에 얘기했듯이 IP는 보건계열뿐만 아니라 비전문, 즉 보건계열이 아닌 전공도 충분히 들어올 수가 있어요. 뭐 여기 물리치료, 뭐 의과대학, 약사, 간호사, 그 다음에 검사 테크놀로지는 이제 방사선, 임상병, 그 외에 소셜워크, 사회복지, 그 다음에 보건행정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러한 IP의 프로모션 커미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가 당연히 있어야죠. 즉 교육을 만들어주고 어떤 것들을 시행하기 위해서 행재정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추진위원회 당연히 필요하겠다, 그죠? 자, 이 추진위원회는 주로 대학의 헤드쿼터, 그러니까 학교 본부라고 보면 됩니다. 뭐 기획조정처 뭐 이런 곳에서 맡고 이걸 제도를 시행하면 되겠죠. 그 다음이 협력기관. 자, 이거는 이제 주체가 되는 학과들이고요. 이 학과들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협력기관들은 어떤 게 있을까? 메디컬 인스티튜션, 당연히 의료기관이겠죠. 특히 이제 우리 학교는 의료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보고 바로 현장에 가서 그걸 견학하고 또는 실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의료기관이 없는 교육기관들이 있겠죠. 그러면 지역사회에 있는 교육기관과 연계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지역사회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IP는 즉 TP로 이렇게 발전되어 갈 수밖에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Public Health, 공공보건, 그 다음에 간호시설, 뭐 요양시설도 여기 들어갈 수 있네요. 그 다음에 재활시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즉 IP 교육과정을 배웠던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현장에 가서 그것을 적용해보는 그런 실무 경험을 할 수 있는 현장이 중요한 파트너 기관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교육과정들은 어떤 게 있을까? 총 3단계로 한번 나누어 봤어요. 자, 요거는 이 교육과정은 뭐
뭐 교수님이 이제 이 틀을 잡은 거고요.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이 IP 교육을 하고 있는 교수님들 모임에서 내용들을 좀 어드바이스 받아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스텝을 총 3단계로 이렇게 나눠 봤습니다. 1단계는 1학년.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2학년이죠. 이제 1학년부터 이런 교육 과정을 하면 좋겠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2학년, 3, 4학년 단계로 나눠집니다. 이 3, 4학년은 저희가 아직 이제 전문대가 있기 때문에 전문대는 3학년까지, 우리 4년제는 당연히 대학교는 4년, 4학년까지 이런 교육 과정을 만들면 좋다는 생각입니다. 자, 1학년은 shared, 공유예요, 공유. 즉, 이 공유를 학습 목표로 잡고, 이 IP를 understanding attitude formation, IP를 이해하고 IP에 대한 태도를 배우는 과정이 바로 스텝 1 단계, 1학년 공유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렉처는 당연히 IP에 대해서, IP의 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렉처를 하고, practice, 자, 실습은 exchange experience practice입니다. 각 전공별로 경험한 사례들을 exchange,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마도 이제 3, 4학년들이 임상에서 겪은 것들을 사례집으로 발표를 하면, 이러한 사례집들이 이제 1학년한테는 그냥 공유집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3, 4학년들이 병원 견학 실습 가서 이러한 것들을 경험을 했다. 이런 것들을 1학년들끼리 이제 공유를 해봅니다. 경험 사례들을 이제 경험을 해보는 거고요. 그리고 그룹 워크, 이제 이 조별로 그룹 지어서 할 수 있는 건 워크샵. 그러니까 이러한 경험 사례들을 통해서 서로가 어떤 의견들을 주고받고, 이런 자리를 우리가 워크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워크샵에서 나온 그러한 질문들, 그 다음에 어떤 내용들을 그 해당되는 교수님을 통해서 다시 피드백을 받는 그런 그룹 워크 활동이 1학년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학년이 바로 스텝 2가 되겠고요. creation, 창조, 창의의 학습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의의 학습 목표를 가지고 IP를 위한 팀 구성과 그 역할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팀을 구성하고 그 팀들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단계, 바로 크리에이션, 창의의 단계고, 한 2학년 정도가 이 단계에서 적절한 학년이 되겠다. 지금 이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게 2학년인데요. 우리는 아직 요 스텝 1, 스텝 2가 분명히 나눠져 있지 않죠. 따라서 이 IP 기초는 요 1과 2, 스텝 1과 스텝 2가 함께 들어가 있는 게 아마 기초 내용들이 되겠고, 이런 기초 내용들에게서는 공유와 창의의 그런 학습 목표를 갖고 여러분들이 한 학기 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단계가 바로 이제 본격적인 IP에 대한 핵심 단계고요. 바로 인티그레이션, 통합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통합이라는 학습 목표를 통해서 환자 중심의 문제 해결 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자, 환자 중심의 문제 해결 계획을 짜고 이걸 적용해보는 단계가 바로 인티그레이션, 통합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 단계에는 어떤 계획을 짤 때, 이런 중재 방법을 짤 때는 당연히 각 전공별로 이제 어떤 목표를 제시를 하겠죠. 자, 예를 들어서 편마비 환자다. 그럼 물리치료는 빨리 걷게 하겠다. 못 쓰는 한쪽 사지들을, 팔다리를 빨리 운동을 시켜서 잘 쓸 수 있도록 만들겠다. 이런 이제 목표를 가질 거고, 또 예를 들어서 언어 치료는 그것보다 말하는 게 더 중요하다. 또 어떤 이제 다른 직군, 만약 의료공학과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보장구를 만들어서 잘 서 있도록, 잘 걸을 수 있도록, 저 보장구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각각의 이러한 목표들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목표들, 이런 것들이 다른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취합해서 그러한 해결 목표들을 하나의 목표로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이 통합의 의미입니다. 자, 따라서 여기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렉처는 IP conflict, 즉, 직역 간의 충돌, 이러한 충돌을 해결하는 능력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죠. 각각의 다른 목표들을 이렇게 한 목표로 좁혀서, 그래서 이 환자 중심에 정말 바른 목표들이, 여러 가지 전공들이 다 녹여 있는 하나의 목표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능력들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고요.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풀렸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Intervention Plan, 중재 계획이 establish, 설립, 중재 계획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우리 IP에서는 각각의 전공별로 제시하는 그런 목표들을 다듬고 협업하고 하나의 목표로 이렇게 만드는 작업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환자 중심의 이러한 중재 계획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중재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problem resolution process, 즉 환자의 어떤 치료 목표, 치료 계획들을 세웠을 때 그 치료 계획에 맞게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프로세스를 작성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환자의 치료 차트를 만들어서 일별, 주차별로 그런 프로세스를 작성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그룹워크에서 해볼 수 있는 실무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IP의 교육 과정을 가지고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체계화 잡아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우리 을지대학교는 자, 이걸 모티베이션 해서 이렇게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첫 단추예요. 그래서 기초, 그리고 이제 내년에 기초를 들은 여러분들이 심화로 갈 겁니다. 3학년에 심화를 듣고, 그리고 나서 4학년에 가면 실습 견학을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3년치 프로그램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기초 2학점, 심화 3학점, 그 다음에 실습 3학점, 이렇게 해서 총 8학점의 IP 교육과정을 만들고, 지금 여러분이 그 첫 단추입니다. 그래서 원년 멤버예요. 여러분이 이 을지대학교 IP 과정의 첫 대상자들이 바로 여러분이고, 그만큼 자부심을 갖고 또한 열심히 해야 되겠죠. 해서 이 프로그램이 을지대에 정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 프로그램들의 예시들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광주보건대 예시고요. 광주보건대는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정규 과정이 아니에요. 비정규 과정이라서 이런 학점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또 시간도 역시 5일 이렇게 짧게, 즉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이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적용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자, 스텝 1, 스텝 2로 나누어서 적용을 했네요. 스텝 1은 연계 협업, 스텝 2는 그럼 협업이란 뭐냐 해서 총 30, 60시간의 과정을 통해서 IP를 적용을 했다고 하고요. 스텝 1은 1학년, 스텝 2는 2학년, 각 학과별로 5명씩 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참여 학과를 보니까 스텝 1에서는 보건 계열이 있고, 특이하게 식품 영양학과가 있었네요. 아주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환자를 케어하기 위해서는 이라는 식품 영양, 그러니까 영양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헌데
자, 스텝 2에 가서는 이 두 개 학과가 빠졌네요. 자, 이래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이 단계를 거쳐서 나가야 돼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사회복지과와 식품영양학과가 이 보건계열하고 공부하기가 조금 힘들었던 모양 같아요. 그죠? 그래서 보건계열이 아닌 이 비보건계열의 학과들이 지금 스텝 2에서 빠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데요. 일단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예시인데요. 자, 스텝 1과 스텝 2를 보니까, 예, 아마 숙박을 한 것 같아요. 그죠? 5일간 이렇게 숙박을 하면서 한 프로그램 같고, 예, 이 숙박을 하면 당연히, 그만큼의 멤버십이 강화가 되니까, IP의 효과는 더 나을 거라고 저도, 봅니다. 자, 협업, 연계, 특강들이 이루어지고, 자, 여기에 스텝 2에서 여기 있어요. 직업윤리라는 게 있습니다. 자, IP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아까 핵심 요소 중에서 중요하다는 거. 교수님 뭐라 그랬어요? 그쵸. 가치와 윤리.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이런 윤리, 물리치료사로서의 가치와 어떤 윤리가 있느냐. 자, 이런 것들이 계속 교육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일차는 견학을 갑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또는 병원이 있는 학교는 병원으로 견학을 가게 되고, 그리고 4일차, 그리고 5일차는 군마대는 이제 일본인데요. 이 IPE, WHO에서 이 서태평양 IP의 교육 중심, 그러니까 이 IP를 교육할 수 있는 대학을 지정해 줬는데 그게 바로 군마대학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 IP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 그러면 일본의 군마대학에 가서 그 프로그램을 이수를 하면 WHO에서 인정하는 그런 IP 전문가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마대학은 지금 아시아 이쪽 그 동아시아권의 IP 교육센터가 군마대학에 있고 거기에 있는 한국인 교수가 와서 이제 특강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범석 교수는 우리도 한번 오셨어요. 특강을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육을 받고 나서 이제 여기 만족도라고 했는데요. 자, 만족도라기보다는 IP를 교육하기 전과 교육하고 나서의 IP의 인식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만족도 설문지는 좀 이제 다음 장에서 설명을 하겠는데 타 학과를 얼마큼 이해했느냐, 타 학과의 학생들과 얼마큼 교류를 했느냐, 그리고 임상에서의 어떤 환자의 배려, 존중을 교육을 통해서 배웠느냐, 타 학과랑 얼마큼 협업을 많이 했느냐, 이런 것들의 효과를 본 설문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 설문지는 딱 이 제목 자체가 이렇게 이 설문을 위해서 만든 설문지예요. 팀 의료의 태도 변화에 관한 설문조사입니다. 그래서 IP의 교육 전, 교육 후 어떤 태도 변화, 어떤 인식 변화들을 보였는지를 설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광주보건대학교에서 했던 설문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총 우리가 14개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건 원래 이제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번역한 건 군마대학에서 번역을 했습니다. 총 1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 이 문항의 특징들이 있는데요. Quality of Team Care, 팀 의료의 질적 수준을 묻는 그런 문항이 2번, 3번, 4번, 5번, 8번 문항, 그리고 팀 의료의 효과를 보았느냐 1번, 10번, 11, 13, 14번 문항, 의사소통의 장점, 이익은 뭐냐, 이익을 얻었느냐 6번, 9번의 문항, 그 다음에 팀 의료의 가치는 뭐냐 7번, 12번 문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문항별로 이러한
특징이 있더라. 그래서 이 전체 14개 문항을 이렇게 이제 세분화 시킬 수가 있는 거죠. 팀 의료의 질적 수준을 묻는 문항과 팀 의료의 효과를 묻는 거, 그다음에 의사소통의 이익을 묻는 문항, 팀 의료의 가치들을 묻는 그런 문항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설문을 해보니까 자, 크게 4가지 문항에서 어느 문항에서 더 이런 인식의 변화, 태도의 변화를 보였는지 보니까 예, 팀 의료의 효과 그리고 팀 의료의 가치, 자, 이런 분야에서 좀 더 인식의 변화를 보였다고 합니다. 아주 고무적인 일이죠. 팀 의료를 했을 때 과연 효과가 있구나. 또 팀 의료를 했을 때 이런 팀 의료의 가치는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대한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 교육의 변화는 바로 이런 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안 하고의 교육은 차이는 바로 여러분들의 인식과 태도의 변화가 있고, 이것이 바로 현장에서 바로 환자들에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단지 5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큰 인식과 태도의 변화를 보였다는 건 만약에 이게 정규 교과 과정으로 적용이 되었을 때는 좀 더 의미 있는 그런 변화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여러분들, 이걸 듣는 여러분 역시 이런 변화를 예상해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과에 대해서 성과가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논문으로 나오고, 또 이렇게 방송이나 또 여러 언론을 통해서 홍보 사례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건 견학한 거죠. 지역사회에 그런 그러니까 어떤 시설, 뭐 요양시설, 재활시설, 의료기관 등에 가서 견학을 통해서 어떻게 팀 어프로치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지를 그 현장에 있는 실무자들의 경험과 그런 교육을 통해서 견학을 듣는 사진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